안녕하세요. 은빛산장 가족 여러분, 요즘 어디 살기 좋나 하면 다들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이왕이면 강뷰가 시원하게 보이는 곳을 1순위로 꼽으시죠. 그런데 이런 고민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디에 터를 잡아야 자식들 굶기지 않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인류가 처음으로 찜했던 전설적인 명당 두 곳을 비교해 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인류 최초의 로또 분양, 동양의 자부심, 단군 신화의 태백산과 서양 문명의 시작,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두 곳의 분양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먼저 오픈런이 벌어진 곳,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름부터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요즘으로 치면 초역세권 리버뷰 아파트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두 강이 매년 영양가 만점인 흙을 공짜로 배달해줬거든요. 씨만 뿌리면 풍년이니 인류 최초의 부자들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강들이 언제 넘칠지 모르는 성격 급한 집주인 같았거든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불안해했고, 이게 결국 웅장한 신전과 기록을 남기는 문자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살기는 참 좋은데 유지 관리가 아주 빡센 명당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픽픽한 명당은 어땠을까요? 단군 신화 속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 신단수 아래입니다. 이곳의 분양 조건은 아주 독특합니다. 일단 스카이뷰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하늘신의 아들이 직접 골라 내려왔으니 입지야 말할 것도 없죠. 메소포타미아가 평지의 풍요로움을 택했다면 단군 신화의 명당은 산과 나무, 동굴이 어우러진 친환경 숲세권이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입주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쑥과 마늘만 먹으며 캄캄한 동굴에서 100일을 버티는 이른바 독한 인성 면접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결국 이 깐깐한 서바이벌에서 승리한 곰, 즉 옥녀가 단군을 낳으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면 우리의 명당은 사람다운 사람이 모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의 철학이 담긴 프리미엄 단지였던 겁니다. 자, 멀리 떨어진 두 곳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물이 가까워야 한다.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요. 둘째,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다. 갑작스러운 홍수를 막아주거나 곰과 호랑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곳이 진정한 명당이었습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의 조건은 같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이웃과 함께 나눌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죠. 은빛산장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인류 최초의 부동산 계약서라 할 수 있는 신화 속 명당들을 살펴봤는데요. 메소포타미아의 화려한 풍요도 좋고 단군 신화의 깊은 철학이 담긴 산세도 멋지지만 사실 가장 좋은 명당은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당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빛산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맘 먹고 지은 새 집이 갑자기 폭삭 무너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이라면 부실공사로 소송을 걸고 보상금을 받느라 몇 년을 싸워야겠죠. 하지만 4000년 전 바빌로니아에 살았다면 상황은 아주 살벌하게 정리됐을 겁니다. 만약 그 사고로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다면 법에 따라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도 똑같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복수의 문장, 함무라비 법전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기상천외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다 환자의 눈을 멀게 하면 의사의 손가락을 자른다.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공포 영화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이게 최고의 정의였습니다. 실수를 실력으로 포장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정확히 네 몸으로 책임지라는 강력한 경고였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우리 조상님들이 세운 고조선의 풍경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조선의 팔조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 법이 얼마나 엄격했던지 밤에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아무도 집어가지 않았죠.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건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스스로 노비가 되어 그 집 마당을 쓸었다는 겁니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염치가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고조선에서 노비가 된다는 건 단순히 몸이 구속되는 걸 넘어 공동체에서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아주 치욕스러운 벌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함무라비의 정의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네가 내 눈을 터뜨렸으니 나도 내 눈을 터뜨리겠다는 식의 1:1 맞교환이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아주 차가운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반면 고조선의 정의는 책임과 속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되 남의 재산을 탐낸 자는 평생 그 집에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노동력이 귀했던 농경사회의 지혜와 사람이 먼저라는 도덕성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려도 범인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면 차라리 함무라비의 눈에는 눈이나 고조선의 평생 노비 제도가 더 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오래된 법들에서 진짜 배워야 할 건 벌의 잔인함이 아닙니다. 바로 남의 인생에 해를 끼쳤다면 내 인생도 걸어야 한다는 그 서슬퍼런 책임감입니다. 법은 복잡해지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사람 사는 세상의 근본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함무라비의 자로잰 듯한 공정함과 고조선의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도덕성,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옛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의 입지를 꼼꼼히 따지듯 옛 왕들도 사후 세계의 부동산에 그야말로 진심이었죠. 오늘은 동양의 보석 같은 집, 백제 무령 왕릉과 서양의 거대한 금탑, 이집트 피라미드를 사후 부동산 입지라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비교해 보려 합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왕과 4500년 전 파라오, 그들은 어떤 꿈을 꾸며 마지막 집을 지었을까요? 먼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찌르는 압도적인 스카이뷰 펜트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사후 세계는 태양신 라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최대한 하늘과 가깝게 더 높게 지어 올렸죠. 입지 조건 또한 탁월했습니다. 해가 지는 곳이자 죽음의 땅인 나일강 서쪽 지대를 택했습니다. 특히 매년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고지대인 기자고원은 수해 방지 설계가 완벽히 된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육체가 보존되어야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거대한 돌을 쌓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생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백제의 무령왕릉은 어떨까요? 피라미드가 나 여기 있노라 외치는 마천루라면 무령왕릉은 산자락 아래 몸을 낮춘
아늑한 숲세권 프라이빗 빌라입니다. 입지는 공주 송산리의 나지막한 구릉입니다. 뒤로는 산이 감싸 안고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정석이죠. 백제인들에게 죽음은 신선이 되어 논이는 곳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무령 왕릉 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연꽃문의 벽돌들을 보세요. 마치 지하세계의 극락정토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차갑기보다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집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위대하니 감히 건드리지 마라 는 과시형 전략이었죠. 하지만 무령 왕릉은 철저히 비밀스러웠습니다. 도굴꾼의 눈을 피해 1500년 동안 땅속에 숨어 있다가 1971년 배수로 공사 중에야 우연히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특히 무령왕릉에는 아주 독특한 사후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매직원이라 불리는 돌판입니다. 백제왕은 절대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신에게 돈을 지불하며 이 땅을 정당하게 샀으니 아무도 침범하지 마라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신과 정당하게 거래한 백제왕의 인간미와 겸손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거대한 돌산 같은 피라미드와 아늑한 벽돌방의 무령왕릉. 그 형태는 달랐지만 그 속에는 소중한 사람과 영원히 평안하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안식처는 어떤 모습인가요? 화려한 스카이뷰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늑한 숲세권인가요? 오늘 은빛산장에서 준비한 역사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는 오늘이라는 집도 무령왕릉처럼 따뜻하고 피라미드처럼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빛산장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수천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적의 국가를 꿈꿨던 두 집단이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신라를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만든 화랑도, 그리고 서구 문명사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 집단으로 기억되는 그리스의 스파르타 교육, 아고게. 오늘 은빛산장에서는 이 두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찾는 미래 인재의 답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랑, 화, 그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사내들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외모만 가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랑도는 유교, 불교, 도교의 정수가 녹아든 풍류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수련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험한 산천을 누비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예술적 감수성을 닦았습니다. 도덕적 지침인 세소고개는 그들의 뼛속까지 밝힌 신념이었습니다. 사군이충,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고, 사친이효, 효로서 어버이를 섬기며, 교우이신, 믿음으로 벗을 사귀고, 임전무퇴,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살생유택, 생명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이 5가지 계율. 화랑은 강한 체력뿐만 아니라 감수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리더를 지향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결국 신라라는 작은 나라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로 옮겨봅니다. 스파르타의 교육 시스템, 아고게는 효율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7살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국가의 공동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했고, 때로는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 음식을 훔치는 법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들키면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서툴러서 들켰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죠. 스파르타가 원한 인재는 단 하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벽한 전사였습니다.
개인의 개성보다는 공동체의 규율이, 예술의 향기보다는 칼날의 예리함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이 혹독한 과정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00명의 전사가 수만 대군을 막아내는 기적 같은 전투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스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화랑도가 인격적 완성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조화로운 리더를 키웠다면, 스파르타는 기능적 완성을 통해 국가를 수호하는 강인한 전사를 만들었습니다. 화랑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를 읊으며 세상을 배웠다면, 스파르타의 청년들은 혹독한 연병장에서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목적은 같았으나 그 과정과 철학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굶주림을 견디거나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고대 교육법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파르타로부터는 자신을 이겨내는 절제력과 공동체 의식을, 화랑도로부터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안목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지금, 화랑들이 산천을 떠돌며 노래했던 그 인문학적 감수성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진짜 경쟁력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은빛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